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TV의 방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말백에서 전이 제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극복하면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부터 33기 힐링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솔봉 코스, 이 소나무 숲이 가득한 소나무 향기가 솔솔 나는 그 길을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또 그 밑에 끝날 때쯤 되면은 음양샘이라고 이 약수터가 있어요. 그 통일 신라 시대부터 이용하던 약수터라고 하네요. 거기서 약수 한 잔을 먹고 내려와 가지고 또 점심 먹고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을 하면서 제 몸 관리에는 체크를 하면서 했던 이런 항목들과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제 나름 이제 공부를 해서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는 제 자신만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의무 기록을 병원에 가가지고 띄어가지고 하나씩 토시를 달아가면서 그때에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 오니까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 1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검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그렇게 다녔어요. 검사를 하면은 검사 결과를 가가지고 그 짧은 1분에서 3분 되는 그 사이에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조금 더 커졌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대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이 재발되고 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병원에서는 암인 의사가 지켜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의사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직업상 매일 보고서를 씁니다. 현황 문제점 대책, 이 첩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무언가를 알라 그러면 나의 현재의 상태를,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만 대책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병에 대해서 의사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의무 기록을 띄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무 기록실에 가서 제 그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까지 했던 의무 기록들을 다 띄었어요. 한 이만큼 되는 정도로. 그래서 돈이 한 3, 4만 원 그때 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펼쳐보니까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핸드폰을 갖다 놓고 하나씩 천리꿀도 한 걸음 붙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토시를 달아가면서 이 해석들을 해가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거 뭐 의무기록지 해봐야 별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한 장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의무기록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혈액검사지, 혈액검사지, 또 CT 판독지, 뭐 MRI 판독지, PET CT 판독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종류.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되는 것들에 대한 검사했는 결과들을 다 이 의무 기록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사이즈는 어떻고 어디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씩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에 CT 판독지부터 먼저 공부를 했는데 이 CT 판독지는 영어로 이제 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다 이렇습니다. 뭐 CT를 찍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조건으로 넣어가지고 CT를 찍었다라는 약품을 뭘 넣고 몇 미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찍겠다는 그 내용들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뭐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결과가 뭐가 발견이 됐나, 파인딩 뭐가 발견이 됐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몇 줄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conclusion, 그 결과, 결론은 뭐냐? 너는 지금 간암이 됐는데 간암은 어디 몇 센치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따로 있고요. 그러면은 이 판독지를 가지고 해외약실에서 이제 그 판독을 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담당 교수는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에게 처방을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 3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CT나 혈액 검사를 해놓고 나면은 미리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담당 교수를 만나는 날 되면은 2시간 전에 저는 미리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의무기록실에 가가지고 일주일 전에 검사했던 그 기록들을 주세요. 해서 이제 제가 띄는 거예요. 그걸 띄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쭉 적어 나가는 겁니다. 메모를. 자, 현재 이렇게 됐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그 치료를 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효과는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를 쫙 적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담당 교수한테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짧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담당 교수는 이것을 가지고, 짧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담당 교수 여러 이런 환자들보다도 시간을 더 할애를 해줘요. 왜? 이 사람이 진짜, 이 내용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나중에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의 관계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은 핸드폰을 일부러 손에 쥐고 이렇게, 담당 교수하고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당신의 이런 그것을 녹음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의사도 책임감 있게 또 대답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더더욱 신뢰감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CT 판독지도 마찬가지고 혈액 검사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물 처방이 있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내가 운동으로 해서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또 적어가지고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궁금사항을 풀어왔고, 또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또 이제 다른 여타 한우들한테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 17가지 정도는 충분히 체크를 하면은 암 치유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유지를 해주는 80%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은 암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항목들, 그리고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항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암으로 실제로 암이 원인이 돼 가지고 그것이 어떤 혈관을 막는다든지 목구멍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사실은 5% 미만이에요. 나머지 95%는 어떻게 목숨을 잃냐? 그 암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약물이나 어떤 치료로 내 가지고 이 장기들이 망가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기능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나머지 95%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암으로 죽는 확률이 5% 미만인 정도면은 그러면은 이 95%의 기능들을 제대로 유지만 해주면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암이 있고 없고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기능들을 제대로 지키자,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생활들로 계속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제가 하는 것이 옳지는 않아요.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영업 비밀인데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소한 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 지금 17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이제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참작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항암하시는 분들 백혈구 수치 줄으면은 사실은 이 항암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또 백혈구 그 늘리려고 해가지고 주사를 놔요. 골수를 막 이렇게 자극하는 주사. 그렇게 해서 백혈구 수치를 내가 또 항암을 하게끔 하고 이런 거예요.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이 백혈구가 이게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는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이제 여기 제가 화면에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WBC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표기를 하고 이제 한글말로 백혈구라고 그러는데 이 수치가 정상 수치에 들어가는 생활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보통 우리는 백혈구가 4,000에서 7,000 미만 이 중간 정도의 이 수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항암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4,000 아래로 내려가요. 또 여기에 보면은 채식만 위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3,500, 3,700, 800 요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고, 또 이것이 백혈구가 너무 많다, 7,000 이상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000 이상이 왜 나오느냐? 그건 뭐냐면 이 백혈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4,000에서 한 7,000 정도 사이가 정상적인 수치인데 만약에 7,000이 넘어 나온다 이러면은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염증이 생겨가지고 백혈구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 몸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잡아먹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염증이 어딘가에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염증의 원인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이 의무기록을 찾다 보니까 제가 수술했을 때 막 7,000, 8,000이 된다 이거죠. 물론 이 7,000 이상 나오는 것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감기가 많이 걸린다든지 어디 상처가 많이 나든지 이래가지고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몇 달씩 계속된다, 2달, 석 달씩 이렇게 계속된다, 이러면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그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먹어야 되면 항생제를 뭐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백혈구의 수치를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러면 너무 낮은 경우에 너무 지나친 채식을 한다. 너무 지나친 채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백혈구를 만드는 이 원료가 뭐냐? 이 단백질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나치게 채식을 하다 보면은 단백질을 부족해가지고 만들라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이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3,000, 4,000 이하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이제 나름 채식이 좋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항암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백혈구 수치 많이 낮고 이러면은 가서 저거 먹고 오라고, 고기 좀 많이 먹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혈구 수치 확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나치게 유스타트 생활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토막씩.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인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저걸 먹어야 됩니까?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먹어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것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단 이 기름지거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붉은색 고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많이 기름진 거,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해 오리고기를 매일 먹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좋거든요. 그것도 기름이거든. 그게 결국에는 내 혈관을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계속 누적된다 하더라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도 그것도 혈관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맑은 물이 계속 지나간 수돗물도 어느 시기가 되면 거기 계속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미끈미끈하게 때가 끼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하지,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백혈구 중에서 이제 백혈구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가. 이 5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2가지 종류가 제일 중요해요. 백혈구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호중구, 림프구, 예? 그리고 호용기구, 단핵구, 호상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 나머지는 이 위에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이 맞으면은 이 밑에 나머지 3가지는 거의 비율이 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비율들이 뭐냐,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중구가 6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림프구는 한 30%에서 35%, 60에서 65%. 이렇게 비율이 맞아 가지고 이 검사 결과치가 나오면 아주 이상적인 이 검사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 호중구 비율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호중구는 군대로 치면은 이 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6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림프구는 이 장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한 30만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호중구가 예를 들어 40, 5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림프구가 45%, 50% 이렇게 해가지고 90%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면역력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6대 3 정도,
이 정도로 이 비율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호중구 이제 백혈구 올리는 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호중구를 늘리는 방법들. 만약에 호중구 수치가 예를 들어 가지고 40%에서 뭐 45%, 50% 미만이 나온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약간의 염증이 어느 정도는 생기는 생활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免疫이 강하거든요. 왜? 군대도 계속 예침이 있어야지만이 이 공격을 자꾸 하고 받고 이래야지만이 계속 싸우기 위해서 막 이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중구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장교들이 많다. 림프구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림프구는 뭐냐? 맨날 먹고 노는 거예요. 이게 장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훈련 이제 운동의 강도를 근력 운동을 좀 시켜주고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맨날 이 평지만 걷는 이런 운동 말고 또 산도 오르고 또 해 끓이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 아령도 한다든지 푸시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의 양을 6대4 정도 근력 운동 40% 유산소 운동 60%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그게 60대 30%딱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면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